안녕하세요. 삶과 죽음을 외란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사기 유방암 폐전이 뇌전이 환우 안규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절제, 부분절제, 확장기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유방 재건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유방 재건 수술을 바로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1년 후에 폐전이 판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유방 전절제 수술도 할 때도 제가 전신마취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원래 좀 폐가 약한 스타일이어가지고 폐가 다시 복구가 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폐 전이가 되었다고 하니까 유방 재건이 뭐라고, 지금 나한테는 내 폐 전이가 된 게 더 중요하지 라는 생각에, 재건은 보통 1년 안에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최대한 재건을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4년 7월에 뇌전이 판정을 받을 때까지 확장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확장기 되게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엎드리지도 못하고 그 부분이 되게 차갑고 제 가슴과는 다른 완전 느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신마취를 해서 그 수술을 하는 것이, 교수님은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무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방 재건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그때 뇌 전이가 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 MRI를 찍어야 되잖아요. 뇌 MRI를. 근데 이 확장기 때문에 MRI를 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유방 재건을 빨리 하지 않으면 뇌 수술을 할 수 없다. 이래서 유방 재건을 정말 빠르게 잡았습니다. 제가 조금 바스트가 큰 타입이다 보니까 이쪽 확장기를 넣을 때 교수님한테 작게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300cc 정도로 넣었는데, 이제 반대편 가슴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대편 가슴에 유방 축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가슴은 유방 축소, 오른쪽에는 이제 보형물 재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나름 또 큰 수술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성형외과 선생님이 예쁘게 잘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큰맘 먹고, 뇌 종양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폐 걱정이고 그거고 떠나서 빨리 이제 재건 수술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유방 축소, 오른쪽은 보형물을 넣었는데 안전한 실리콘을 넣는 수술을 했고, 교수님께 계속 부탁드린 거는 가슴을 계속 작게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사실 왼쪽은 이제 제 가슴이다 보니까 살이 찌거나 살이 빠지면은 크기가 좀 변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오른쪽은 보형물이기 때문에 고정값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장 최적화된 사이즈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성형외과에서 잘 수술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실리콘 하고 나서는 확장기만큼의 불편함은 없지만 차가워요. 겨울이잖아요. 이럴 때 정말 가슴의 온도가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표면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아무리 인공 진피가 있어도 외부의 온도가 금세 방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추위를 많이 탄다, 이런 얘기를 보형물 넣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가슴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집에서도 좀 이런 핫팩 같은 것을 좀 가슴에 좀 많이 올려놔서 가슴이 많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엎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형물이 또 터질까봐 막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푸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말 수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막 꼬매거나 그러지 않고 본드로 촥 붙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술하고 나서 실밥을 떼거나 이런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유방암 수술을 했을 때도 그렇고 성형 수술을 하고 나서도 2번이나 다시 꼬맸던 그런 이슈가 있는데요. 유방 수술을 했을 때는 그 유방 본드 붙인 자리에 자꾸만 딱지가 지는 거예요. 정말 조그매요. 한 1mm 정도 딱지가 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딱지가 지니까 스스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또 딱지가 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거기가 빨리 딱지가 없어지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수분 밴드를 붙여놨는데 정말 엄지손톱만한 구멍이 빵 뚫린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 갔더니 그 부분을 다시, 그때는 본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실로 꼬매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2번째도 이제 보형물을 넣고 수술을 했는데
자꾸 뭔가 벌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좀 벌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꼬매주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뭔가 이상하면 어떤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바로 그냥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흉터 부위는 어떠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텐데, 축소 수술은 아무래도 유른을 다 잘라내고 다시 꼬매는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자국은 남아 있는데요. 요즘에는 재생 연고들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재생 연고, 재생 밴드를 저는 좀 꾸준히 오래 발랐더니 그래도 도드라지는 뭐 그런 흉터는 없고, 물론 딱 봤을 때 수술한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뭐 울퉁불퉁하다던가 그 부분이 계속 빨갛다던가 그런 거는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복원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수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제 의지대로 복원 수술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복원 수술을 한 다음에는 일상생활이 어땠는지 또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사실 복원 수술을 한 다음에는 그닥 상황이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방암 수술하고 복원 수술의 난이도로 따진다면 복원 수술은 한 3분의 1 정도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방의 그 조직을 다 떼어내는 것이 더 큰 수술이지, 이렇게 실리콘백을 딱 삽입하는 그 수술은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왼쪽에 축소 수술도 이거는 조직을 좀 작게 하는 거지 안을 다 걷어내는 수술은 아니잖아요. 한 2주 정도 사이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수술이 힘들었다 그런 생각은 복원 수술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서지브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이 왜냐하면 또 공간이 비어서 염증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액관이라던가 서지브라는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동일하게 지나갔지만 수술의 난이도가 낮아서 그 부분은 편해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실리콘백은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0년마다 이 실리콘백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10년마다 이 수술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보형물 카드를 교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에 제가 어떠한 실리콘을 썼다고 되어져 있는데, 혹시나 또 나중에 이 실리콘이 문제가 된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독성 물질이 있다던가 뭐 잘 터진다던가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 뭐 리콜 같이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영구적으로 삽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10년마다 어떻게 보면 전신마취를 해서 이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그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수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엎드리는 거 이제 물어보실 텐데, 확장기보다는 당연히 편하지만 그렇게 딱 제 살과 같지 않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도 불편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유방 성형 수술하고 복원 수술이 비슷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전혀 느낌이 다르고요. 왜냐하면 유방의 크기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비운 상태에서 실리콘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물감은 있습니다. 그 대신 확장기보다는 덜 아프고 덜 불편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양쪽에 하신 분들은 정말 되게 많이 추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한쪽만 이런데도 되게 추운데 양쪽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정말 좀 많이 춥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뇌 MRI를 찍고 이제 뇌 수술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또 한 가지 이슈가, 제가 원래는 엎드려서 수술을 하는 게 베스트였어요. 뒤쪽이었기 때문에 사실 엎드려서 이렇게 뒤쪽을 수술을 했으면은 수술 부위도 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더 머리를 많이 안 밀어도 되는 상황? 그랬었는데, 제가 엎드린 상태에서 거의 7시간 정도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수술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리콘 있는 상태에서 7시간 엎드리는 것이 제 몸에 굉장히 무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교수님이 판단을 하셔서 똑바로 누워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수술 부위가 커진 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처음에는 교수님이 저보고 엎드리라고 했고, 이미 수술 상황은 다 엎드리는 걸로 얘기가 다 됐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 교수님께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달라, 내가 7시간 엎드려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성형외과 이제 교수님하고 신경외과 교수님이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7시간 남기면 환자가 엎드려 있는 건 좀 무리다 해가지고 그것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뭐 알아서 했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의구심이 들거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꼭 얘기하셔가지고 바꾸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수술 시간이 또 7시간이라고 했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7시간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한 4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더 괜찮았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뭐 더 일이 커지니까 뇌수술 범위는 좀 넓어지고 더 많이 머리를 미는 그런 단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런 선택을 했던 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년 전에 유방 수술을 하고 4년 후에 유방 재건을 했기 때문에 또 확장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빨리 유방 재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불편감은 없다. 그리고 확장기를 조금 늦게 하시게 되는 뭐 그런 이유가 있으시다면 교수님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일반 실리콘으로 유방 재건하는 날짜도 잘 조율하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본병원에서 유방 재건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폐 전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유방 재건을 잘하는 병원에 가서 원래 하려고 예약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의료적으로 봤을 때 뭐 급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미용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뭐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는 범위도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좀 더 나의 그런 요구 조건이 잘 충족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 강남 압구정 쪽으로 유방 재건 수술을 하는 것을 막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유방 재건은 본병원에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잘하는 병원이라던가 더 뭔가 얘기가 잘 되는 병원이 있으시다면 그런 병원을 선택하셔도 전혀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전절제, 부분절제, 확장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왜 확장기를 오래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전절제에서 복원을 하고 나서의 지금 현재 상황, 거기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5년 돼가지고 이쪽으로 가끔씩 체열은 하거든요. 그래도 림프가 부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소중한 내 몸이잖아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뭔가를 할 때는 꼭 물어보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안전한 이런 치병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환우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다른 치병 생활하는 환우분들에게도 많은 영상이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웰뷰는 좀 더 적극적인 온도로 여러분께 항상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